투자 관련돼서는 제가 투자를 받을지 말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투자 자금이 필요할 때는요, 그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수준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잘 채용하고 있고, 직원들 채용해서 월급 주어도 우리가 남는 순이익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대로 가도 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받으실 거예요. 왜 받아요? 지분까지 주면서. 그쵸? 근데 야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몇 세 전에 이 유튜브라는 우리의 광고의 독점 채널이잖아요. 그쵸? 우리 브랜드의 독점 채널을 잘 성장시켜서 실제로 디지털 가전제품을 우리가 직접 제조해서 샤오미 같은 국내 디지털 가전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이걸 내가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차근차근 하려고 하니까 그냥 단순 계산해봐도 한 2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본이 들어오면 20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5년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IR 자료라고 하죠. 우리 회사의 비전과 지금 현재 상태와 우리의 잠재력을 장표로 정리해서 진짜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니셔야 돼요. 우리한테 투자해라. 그러면은 내가 20년 뒤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앞당기겠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투자자들이 그냥 돈 주지 않잖아요. 그쵸? 내가 투자한 걸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얼만큼 회수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그들의 목표란 말이에요. 투자를 할 때. 그것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건 투자자가 그냥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청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누군가 투자하겠다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걸 덥석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건 도대체 왜?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으려면 몇 가지 건너야 되는 체크리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를 받아야 되는 당위나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양쪽에 서로 윈윈하는 투자가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 거래가 되려면 서로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자꾸 스킵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맞다, 당연하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끌어줘. 멘토처럼. 나는 야망과 욕심이 없었어 사실은. 근데 이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생겨요.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단하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 나가 보시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돼요. 지분은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회사를 우리의 힘으로 키우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지분은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회사를 계속 운영하다가 아직 스타트업인데 진짜 고급 인력을 모셔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연봉을 지금 현재 맞춰주려고 하면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상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이럴 때 지분을 마일리지처럼 쓰는 거예요. 지분을 얼만큼 줄 테니까 너희들도 월급을 더 낮춰서 와라. 지금 회사를 키우면 지분만큼의 이익을 쉐어하겠다. 이런 조건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현명하게 이 지분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걸 돈과 거래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1차원적인 투자 유치 방식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대표님들 사례들을 좀 알려드리면, 어떤 분은 이제 다른 회사 의학 쪽으로 지금 스타트업 하고 계신 분은 임원분한테 지분을 주고 이제 모셔왔는데, 그 사람한테 지분을 주고 모신 이유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그 영업력 때문이거든요. 거의 모든 제약회사 대표님들과 친분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분을 주고 우리한테 오면 사실 무슨 제약회사의 사람들과 연줄이 생기잖아요. 커넥션이. 그것만으로도 그 지분의 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지분 거래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의 속성에 맞게 이걸 잘 선택하셔야 돼요. 돈과 거래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좀 1차원적인 발상인 것 같습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이 자금이 수혈돼야지 사업이 생존할 수 있다는 건 아직 우리 사업이 튼튼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자금뿐만이 아니라 그 돈 대주는 사람의 여러 가지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지금 급한 불이 났을 때 바로 꺼줄 수 있는 그런 행동력이나 그런 실행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제 100명 정도 규모가 돼서 또 막 리더십 챌린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옵션이 다시 영진님한테 찾아가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투자한 투자사가 그냥 굉장히 능력 있는 중간 관리자 한 명을 그냥 앉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조직에. 그 사람이 알아서 통제하게 놔두면 그냥 조직이 알아서 돌아가게.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죠. 길게 보고 투자처를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투자를 받을 거면 이런 관점에서. 단순히 돈과 지분이 교환되는 거는 아닙니다. 모두의 사수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될 거다, 망할 거다 얼마나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조금씩 되고, 이상하게 저는 유튜버들이랑 그렇게 인연이 생겨서 이런 유튜버들, 대형 채널의 유튜버들을 교육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저는 어떤 고객을 받았다고 레버리지 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자랑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그전에는 그렇게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숟가락 좀 얹어보려고 저한테 그렇게 연락을 줘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성공하면은 그러는 것 같아요.